예, 앞서 보신 것처럼 우당 이회영 선생 여섯 형제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우당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저희 기자가 이제 그 전시회를 다녀온 리포트를 방영을 해드렸습니다. 전시회를 이번에 이제 관장을 하는 게 바로 관장님이 맡고 계신 우당 기념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한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를 기획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기획의 의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겁니까? 네, 금년이 예. 저 우당의 탄생 150주년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기해서 그동안에 선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고 또 투쟁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국민에게 좀 체계 있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예. 사실은 마련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공인 정신이죠. 모든 것을 이제 우리 공적인 한국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전부 한번 희생한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고취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우당 이영 선생을 조명한 뭐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이영 선생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섯 형제분이 워낙 뛰어난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가계도라 할까요? 그 형제 관계를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좀 이영 선생이 지금 이제 사남 오남으로 돼 계신가요? 네, 형제 그러니까 관계. 이제 말하자면 참한갑족이라고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조 말에 일종의 벼슬을 누대로 해온 그런 가정인데 이제 일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일제에 협조할 수는 없지 않냐,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여섯 형제가 다 이제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1910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병합이 되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는 나가자, 나가서 투쟁을 하자 하는 것을 일체감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대단히 저는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일체감을 가졌다는 것이. 그런데 저희 본가는 원래 그렇게 돈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그 여섯 형제 중에 두 번째 분이 이원 대감댁으로 양자를 갔는데 그 집은 누대로 대단한 그 부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양주에서 동대문까지 남의 땅을 밟지 않고 왔다는 할 정도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전부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처분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관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유아연 삼원포라는 데에다가 무관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것은 결국은 이 무관이 양성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무관을 양성한 것을 한 10년 동안에 한 3천여 명을 양성을 해서 그 무관들이 청산리 전투도 했고 봉오동 전투도 했고 나중에 광복군을 만드는데 간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뿌린 시가 오늘날 그 무장투쟁의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독립 투쟁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조명할 시간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인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어떤 전시물들이 유품들이 좀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 우당 기념관에 있던 우당의 유품들 그것은 전부 다 이번에 전시가 됐고 거기 플러스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수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전문적인 학예 연구관들이 나서서 이 전시물을 갖다가 수집을 하니까 역시 많은 것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전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 번 더 이런 어떻게 선인들이 투쟁을 했느냐, 그 투쟁한 이론과 배경과 또 그 실제를 한번 좀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문서와 또 책들, 또 유물들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잠깐 이제 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섯 형제가 독립운동에 모든 이제 목숨을 사실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뭐 한 현재 가치로 하면 2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네. 막대한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이혜영 선생이 주도를 해서 망명길 오기 전에 그 재산을 다 처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의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나라가 위난을 당할 때는 예.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또 무슨 다른 재주가 있는 사람은 다른 재주로 예. 이것을 하여튼 국난을 극복하는데 하여튼 전 결의가 단합하는 예.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이죠. 제가 저 이스라엘의 경우를 좀 봤어요.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을 이미 예. 다 사들였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도 돈 있는 분은 돈 있는 대로 예. 또 뭐 군사 기술을 가진 사람 군사 기술을 가진 것으로 예.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예. 이런 것이 하나의 작품처럼 예. 되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뭐 이렇게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독립운동 후손가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유해영 선생께서는 이제 일찍 작고를 이제 뭐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버지를 통해서랄지,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나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린 시절 어떻게 좀 전해드리셨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저희들도 사실 어렵게 자랐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국가가 보훈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니까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우당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학회는 사실은 독립운동가 후손만을 위한 장학회입니다. 전국에 지금 장학회가 약 근 2,000개쯤 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만을 위한 장학회는 우당 장학회가 아마 유일하다고 보는데 그 장학회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10,000원씩 커피 2잔 덜 마시고 우당 장학회를 돕자 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가 돼서요. 약 700여 명의 지금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용기를 주어서 이 장학회로 우당 정신에 따라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돕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으로서는. 독립운동자 애구를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외가라든가 외손이라든가 증손이라든가 거기는 혜택이 안 가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도 골고루 좀 혜택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가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이제 할아버지 선조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일제가 강하게 이제 그 탄압을 했을 무렵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그런 탄압도 굉장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절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상해가 우리 집은 그냥 피신을 못하고 그냥 일본군 포위 속에서 살았었는데요. 사실은 아버님은 내내 피신에 댕겼기 때문에 제대로 저 아버지한테 올바르게 민족의 역사라든가 독립운동의 선열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야 이런 분들이 우리 집안에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셨다는 얘기를 그제서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민족의 역사를 배운 택이죠. 제가 사진을 보니까 회장님 중국에서 돌아오실 때 그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 어린 시절 사진이 있던데 그 기억나세요? 아니라 김구 선생님. 김구 주석이죠. 기억나세요? 나죠. 그때는 이제 상해에 있는 강만비행장에 꽃다발을 들고 갔었으니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애우의 이야기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임시정부 기념관이 왜 필요하고 지금 가장 또 절실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독립유공자 또 유가족들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자, 이 기념 사업 어떻게 좀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시정부 기념관을요,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세요.
중국에는 6개, 7개가 있습니다. 중국에만. 예. 우리는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진작부터 이것을 하고 싶은 분 얘기들이 우리 선배들로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관철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5년부터 했는데 참 이 전임 정부에서 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절 보고 모금해서 그 기념관 지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모금을 해서 약 300여 억, 400억이나 가까운 그 돈을 모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임시정부 기념관 지으라고 땅을 내놨습니다. 어려운 땅이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대문 구 의회를 딴 데 이전을 하고 그 서대문 구 의회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거 짓는 돈은 모금을 해서 지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모금을 해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중요한 역사다. 그러니까 국비를 져라. 이렇게 단안을 내려주셔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9년이 100주년입니다. 시간에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019년을 뜻있게 맞이하자. 이것이 저의 지금 하나의 관심사인데요. 참 보훈처를 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도 이 시간을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뭐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2018년이고 그 후년 아닙니까? 그래요. 이제 부지는 있고 그러면 국비로 이제 돈을 예산을 좀 줄 수 있는 건립비를 마련하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설계비밖에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사업비를 빨리빨리 좀 마련을 해서 지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광복절에도 논란이 됐었죠. 그 건국절 1919년을 볼 것인가 48년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는데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도 이런 문제를 좀 다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건국절이라는 것은 임시정부에서 초대 의정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입법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건국절이라는 것은 10월 3일이다. 개천절이 건국절이다. 그러니까 건국절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고 정부를 수립하는 거. 사실 우리가 민주공화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19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 그 전까지는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독립을 해도 나라를 되찾아도 이게 민주공화제인지 왕정으로 다시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1919년을 기해서 이제는 나라를 찾되 그 나라는 민주공화제다. 이것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세운 이 정부는 1919년에 세웠던 임시정부를 부활하는 거다. 재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박사의 뜻과도 다른 이 박사를 내세운 분들이 이 박사 뜻과도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 그리고 혹시 그 이회영 선생의 평생의 동지죠. 이상설 선생님. 최근에 한 야당 국회의원이 이 이상설 선생의 기념비 제막식을 중국에서 하려 했는데 중국 측이 아마 이제 그 허락을 하지 않고 비자가 나지 않아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자체가 연기됐어요. 아마 지금의 한중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자, 회장님 보시기에 지금 한중 한일 관계 역사 관련해서는 분명히 하나의 역사일 텐데 해석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법이 있다면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할까요? 저는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경제적인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참 좀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저렇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층들이 저렇게 좀스러워졌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꾸준하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금도를 지켜가면서 이상설 선생은 거기 가서 투쟁을 하면서 학교를 세웠다.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노력은 중국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에도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이 공동으로 이런 같은 노력을 하자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어른답게 좀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일본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저도 저희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돈이 없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진정한 사과입니다. 예? 진정으로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그걸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게요. 돈 위안부 할머니에게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돈 주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줘야죠. 왜 일본에서 돈을 얻어다가 주려고 그럽니까? 나는 그거는 그렇게 찬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회장님의 연세도 사실은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존경할 만한 그런 연세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후세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역사관이랄지 가치관이랄지 국가에 대한 생각이랄지. 자, 우당 이혜영 선생이 전한 메시지 또 그 국민들에게 남긴 어떤 그런 희생 정신들이 과연 어떻게 투영돼야 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이번 전시도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후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좀 진정으로 좀 알자 이게요. 왜냐? 우리는 지금 이번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역사적으로.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5,000년 동안 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내내 우리의 정통을 지켜왔고 자주 독립 정신을 내내 지켜왔습니다. 많은 순환을 겪었죠. 원나라의 침동도 받았고 임진왜란도 겪었고 병자호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굴의 정신을 이것이야말로 우당이 가르쳐주고 싶은 정신입니다. 이 불굴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이것을 더 강하게 키워나가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 모든 것을 우리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하나의 기틀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전시회 외에도 지금 이제 기념사업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사업도 있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랄지 뭐 다른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저는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되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김구 주석만 모신다 무슨 이거 아닙니다. 임시정부라는 것은 이승만, 안창호, 김구, 이시영, 이동영, 여운형 심지어 김원봉까지도 다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전부 보수도 진보도 다 화합했던 그 공간이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시정부를 기념관을 세우면 이 임시정부 내에 화합의 그런 광장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희가 내세우는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만약 기념관이 건립되면 우당에 있는 어떤 사료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보내야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공간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시 전문가가 했는데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또 임시정부 기념관을 지으면 요새 리퀴비움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이것이 총체적으로 합쳐진 하나의 개념.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자기 활동도 할 수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배우고 또 자기 손으로 찾아내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다. 중국 쪽에 있는 이혜영 선생 육형제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 협조를 좀 상당히 부분을 수집을 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건 다 가져와야 물론 가져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그 당안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이 자료에 인색합니다. 이제 어떻든 이제 이것을 교섭을 해서라도 많은 신흥무관학교 자료 같은 거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국군의
한해 모체로서의 신흥무관학교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는 10월 15일까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우당 이회영 육형제 선생의 6 형제들에 대한 조국의 광복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줬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회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